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5월 9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무인일이고요. 비가 오는 그런 날입니다. 지금은 5월 9일 새벽 6시를 좀 지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지금 화면은 김문수 후보님이 태어난 생 같습니다. 집은 허물어지고 없지만요, 저 터는 잘 다져져 있고, 제가 앉아 있는 곳은 흙간이 있습니다. 흙간은 옛날 농기구나 또 짐승 뭐 이런 걸 먹이던 그 자리가 또 먹이통도 아주 그대로 있고요. 이렇게 보관이 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옛날에 아마 김문수 후보님이 손주께서 아버님이 여기서 짐승이나 이런 먹이통이 사료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통이 지금 아직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참 답답한 마음에 비 오는 것을 무릅쓰고 오늘 영천시 인고면 환강길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비가 오는 자리에서 참 이렇게 섭섭한 느낌도 듭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4강에 올라서 가지고 8명에서 4명, 4명에서 2명, 2명에서 1명을 올라왔는데 국힘당 지도부들이 잘 인정을 하지 않고 한 분은 저기 앉아서 그렇게 치열한 경쟁을 한 번 올라올 때마다 1억씩 투자해서 그 없는 돈에 김문수 후보님이 참 가난하게 살지 않습니까? 그런 많은 권력의 정점이 있어도 10억도 안 되는 경기도권에서 10억이 안 된다면 우리 포항 지역에는요, 아파트가 아무리 비싸도 6, 7억인데요. 그쪽에서는 수십억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참 그렇게 청렴결백한 인생을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옛날에 민주화 운동을 해서 우리 헌금이 10억이 나왔죠. 그것을 세 분이 안 받은 사람이 바로 김동길, 장기표, 김문수 세 분이 나라로 돌려보냈답니다. 그래서 민주화 운동 보상금이랍니다. 그때 당시 10억, 20년 전에 10억이면 엄청 크죠. 그런 걸 받았으면 김문수 후보님도 지금은 떵떵거리고 10년 전에 그런 아파트 하나 사놨으면 떵떵거리고 사시겠죠. 그런 그 어려운 역경을 살면서도 그런 돈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민주화 운동을 했는 것이 내가 나라를 위해서 했는 거지 돈을 보고 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상정 후보라든가 유시민, 저 후보가 심상정, 유시민 이런 자들, 박지원까지도 독종이다. 그리고 존경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시민도 형님 존경하는 너가 김문수 후보님을 아느냐는 거죠. 심상정이 그렇게 참 발언글을 적고 정말 이 어떤 연설력도 강하지 않습니까? 심상정이가 얼굴도 못 쳐다봤다 합니다. 그 정도로 어떤 강력한 그런 인품의 소유자. 지금 국힘당에서 건영세, 건성동이가 어떤 압력으로 위력으로서 현시의 지도부가 있다 해서 당무 우선권을 무시하고 김문수 후보님을 자기들 의지로 어떻게 끌어내리려고 이렇게 기획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매스컴이 언론 플레이하고 있지만 김문수님은 108명, 국힘당 108명 다 덤벼도 저는 못 이긴다 그렇게 감히 생각을 합니다. 그분은 아주 온순하지만 엄청나게 불의를 보고는 못 참는 그런 성품의 소유자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선거를 해봤지 않습니까? 노동위원장을 했다면 노동위원장도 다 선거로 뽑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세 분 다 선거로 뽑죠. 도지사 2분 다 선거로 뽑죠. 그런데 한덕수 후보는 선거 한 번 치러보지 못했죠. 그리고 또 등록도 안 했으니 아직 후보라는 얘기도 안 맞다는 겁니다. 전 총리가 맞죠. 그런 분이 결국적으로 가만히 앉아서 치열한 경쟁을 만약에 미스터트롯에 임영웅이가 치열한 경쟁을 올라왔는데 다른 사람 한 사람하고 또 경쟁을 해라. 이런 얘기가 됩니다. 김용빈이가 오번에 현역광에서 올라왔죠. 올라왔는데 다 올라오니 결승이 올라오니까 다른 사람 저기 앉아있는 사람 저 사람하고 다시 경쟁을 해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왜 하느냐. TV조선 이런 주최하는 거기서 룰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당무 우선권이라는 건 김용빈이나 임영웅이처럼 다 1등 되는 사람의 어떤 재량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하고 할지 안 할지는 재량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김문수 후보님이 단 한 번도 안 하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하는데 어떤 나의 어떤 주장과 어떤 스케줄 여기에서 또 시간을 좀 달라 이렇게 하고 그리고 투표 용지가 나오기 전에 아름다운 단일을 하면 됩니다. 번개불에 콩 뽑아 먹듯이 어제 아래 오선 그지 않습니까? 이제 막 경선에 통과해가지고 한데 5월 3일부터 돌아서자마자 권영세 건성대를 빨리 단일화해라고 난리를 지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어려운 한번 경선 올라올 때마다 1억씩 냈다는 겁니다. 홍준표 시장은 2번에서 이제 끝났으니까 2억을 내고 그러면 김문수 후보님 3억을 냈다는 거죠. 돈을 떠나서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뚫고 온 사람을
그냥 뭡니까 저 꽃다발처럼 꽃가마 타고 있는 사람인데 갖다 바치라는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거는 당무 우선권에도 어긋나지만 국민들이 또 용서 안 하죠. 그러면은 그런 차원으로 만약 갖다 바치면 우리가 뭡니까 한 전 총리를 과연 투표장에 나가겠습니까? 이재명을 이기려는 것은요, 이재명은 아주 추악하고 수많은 범죄를 갖고 정과를 갖고 있는 이런 사람 이기려면은 가장 형길 없는 사람, 형길 없는 또 정당한 그런 후보가 나가야 공격을 되겠죠. 그런데 어부지리로 그저 막 갖다 바쳐가지고 가져간 만약에 전 총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한덕수 총리가 전 총리가 만약 그 꽃감을 태워가서 경쟁에 나가면요 이기겠습니까? 절대 저는 못 이긴다고 봅니다. 그리고 감히 말씀드리는데 자. 윤의견을 우리가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 유리를 외치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다음에 감옥 안 보내는 사람 저는 뭡니까 한덕수 총리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김문수 후보님이 절대 윤석열 대통령을 감옥에 안 보낼 사람입니다. 이분은 그전에도 색깔이 확실히 나왔잖아요. 그런데 한덕수 총리는 색깔이 그냥 나는 그냥 그런 뭐 국무위원 그때 질의할 때도 뭡니까 그냥 스탠스가 어중간합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계엄이 옳았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죠. 계엄은 아니고 뭐 잘못된 어르버리 이렇게 얘기. 다음에도 윤석열 대통령 지키는데도 저 야당의 저 시퍼런 칼날을 공격에서도 그분이 어리버리할 그런 어떤 공산이 크다는 겁니다. 그러나 김문수 후보님은 지금까지 이 스탠스가 확실하다는 겁니다. 뭡니까? 확실히 나는 계엄에 뭡니까? 찬성도 안 했지만 반대도 안 했다. 꼿꼿하게 일어서지 않았고 뭡니까 서영교가 국회에서 일어서라 할 때도 안 일어섰다는 겁니다. 내가 왜 뭡니까 잘못하지 않았는데 계엄이 뭡니까 대통령에 있는 거고 대통령의 취한 그지 않습니까 지세 중에 하나인데 그것을 위해서 왜 내가 일어서야 되느냐. 통치 철학이라는 겁니다. 계엄도. 그래서 법에 있는 것을 했는데 저자들이 내란을 뭐 갖다 물어붙인 거죠. 그래서 어떤 경쟁을 정당하게 입당을 해서 그지 않습니까 그 막강한 한동훈 그저 홍준표 전부 그 막강한 세력을 다 이기고 결국적으로 그자서 올라왔는데 안철수까지 다 올라왔는데 저기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에게 그냥 단일화만 주장하면서 갖다 바치라는 그런 행국입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이게 뭡니까 시너지가 나겠습니까? 그냥 갖다 바치면 근영세 근성동에는 속에 무슨 내각제를 원하는지 뭐 개헌을 원하는지 모르지만 그자들이 당무 우선권은 옛날에 뭡니까 홍준표 시장이 옛날에 뭡니까 대통령 후보를 됐을 때는 그때 비상대책위원장은 바로 손을 씻었다는 거예요. 사표를 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표는 고사하고 계속 뒤에서 이간질하면서 방해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거대책위원회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것도 발족을 안 하고 단일화가 되면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경선을 왜 치열하게 치러가지고 후보는 왜 뽑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후보를 뽑아놓고 선거관리위원회도 만들지 않고 그래서 김문수 후보님이 선거관리위원회 안에 몇 명의 국회의원들을 그렇지 않습니까? 단일화 추진위원회를 만들어라. 그렇지 않습니까? 추진단을 만들어서 거기서 하는 대로 하면 되겠다. 이렇게 그 말씀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도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대선을 치려면 한 500억이 드는데요. 결국적으로 돈이 없으니까 김문수 후보님도 당 안에 들어왔는 겁니다. 그러면 한덕수 후보도 개인적으로 무소속으로 못 치르면 당연히 당 안에 들어와서 똑같은 방법으로 그냥 경선을 안 하더라도 그냥 꽃가만 나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지금 공약도 하나 없습니다. 그냥 뭡니까 개헌만 하겠다. 이거 3년 만에 하고 그만두고 개헌만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뒤에서 앉아있는 국회의원들과 뒤 세력들이 있겠죠. 그 뭐 스피커 이정현부터 해서 그런 스피커들 말에 휘둘려서 결국적으로 그 산의 저배는 어디로 갈지는 모르는 겁니다. 근데 김문수 후보님은 색깔이 분명하고 어디 산이 어디로 갈지 좌측에서 우로 올 때도 나는 저 이승만 박정희를 오해했는데 그자서 내가 알고 보니 그게 아니더라. 내가 믿었던 좌평양 저기 좌측에 그런 사람들 좌파라 그러죠. 소련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내가 생각했던 공산주의 그냥 좌파 이거는 뭔가 잘못이 됐다. 그래서 당당하게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시민이가 형님 민주당으로 오면은 저 서울 쪽에 국회의원 한만 했으면 바로 뭡니까 노무현 대통령보다도 먼저 대통령이 될 사람이라고 유시민이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상정이가 존경하고요. 박지원이도 독하다는 겁니다. 부천 소사에서
박지원하고 붙어서 바로 국회의원 한 번 됐는 그때 내리 삼선 했지 않습니까? 박지원이가 붙어 보니까 진전머리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리부리 뭐 김문수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천지를 모르고 깨참치는 겁니다. 김문수를 안다는 그 뜻을 그 안기부에서 고문이야. 저거는 3일만 고문 받으면 다 불어버릴걸요. 그 오랜 동안 2년 6개월 고문을 받으면서도 같이 민주운동했던 사람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말은 쉽지요. 우리 손톱 밑에 가시 하나만 찔러도 다 벌어버립니다. 웬만하면. 지금도 귀가 안 들리지 않습니까? 귀가 안 들리는 그분이 결국적으로 뭡니까? 얼마나 고문이 심했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이분이 지금 뭡니까? 귀가 지금 잘 안 들린다는 겁니다. 안 들리는데도 그런 와중에서도 뭡니까? 그 사람들 민주운동 했던 사람을 절대 이간질하거나 부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가 그런 고통을 감내하고서도. 그래서 이분의 정체성은 확실하다는 겁니다. 자, 한국 총리 저도 존경하고 관료주의 50년 이쪽 저쪽 뭡니까? 뭐 대행 그리고 국무총리 2번 이렇게 다 인정하지만 자, 여기는 황강리입니다. 영천시 인고면 황강리 바로 김문수 후보님이 태어난 바로 생 같은데요. 지금 비가 오서 단지 팔봉샘이 사용하라고 헛간에 하나 쌓여 있습니다. 예, 이것을 헛간을 지금 이용하고 있는데 비를 좀 피하면서 찍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물론 저는 뭐 생방송을 못해서 바로 이렇게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올려니까 생방송과 똑같아 보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분이 기가 떨어져 나갈 정도로 해도 고문을 당해도 안 부는 사람인데 이분을 못 믿고 누굴 믿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뭡니까? 한두수 저 총리는 안개 속에 가려져 있습니다. 가려져 있기 때문에 언제 무슨 생각이 나올지 또 본인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뒤에 백그라운드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간질이라든가 그 사람들이 개헌 드라이버 뭐 내각제 세력이 저는 많이 붙어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결국 그 사람들은 자기 정치하기 위해서 지금 붙어 있는 겁니다. 지금 김문수 후보는 외로이 혼자서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차명진 전 의원 한 명이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옹호 세력의 이제 판사 출신들은 법에 아는 판사 출신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조호영 그 다음에 또 김기현, 그 다음에 또 나경원 이런 판사 출신들이 이건 절차가 무슨 잘못됐다 이렇게 한마디 해주고 나머지 국회의원들은 전부 저쪽에 지금 한덕수 총리가 갖다 붙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들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이 자들 108명 다 붙어 싸워도요. 김문수 후보님 못 이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분은 그 고문에도 살아남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위장 취업에서 그 가난한 시절 고학을 하면서도 도로코에 노조위원장 한 정도 간등이고 그럼 맷집이라면 무슨 걸 다 이겨나갈 수 있는 맷집이 됩니다. 그리고 흠결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아름다운 훈담이 나오는 것은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명분이 됩니다. 2030 세대들이 김문수가 누구지 이제 점점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총리는 총리를 2번 하면서 원하는 이미지, 그죠? 중도 보수, 그러고 뭐 전라도 태어났으니까 전라도 표가 올 것이다. 근데 지지율 조사에서요, 전라도 표가 거의 안 나옵니다. 한 총리가 그냥 옛날에 고향이 태어났다. 이것 가지고는 뭐 저 사람들은요, 전라도 사람들은 굉장히 전략적인 투표를 하기 때문에 막상 투표할 때는 안 찍는다는 겁니다. 지금도 지지율이 안 나오고 있고 중도 보수도 가져온다. 중도 보수도 안 나오고 있죠. 그러면 1+1이 될 때 3이 돼야 되는데 2도 안 나오고 1.5도 안 나오면 굳이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저는 김문수 후보님이 그냥 대차게 밀고 나가도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법적으로 다 하자 없고 지금 국민들도 보기에도 전혀 하자 없고 당원들도 하자 없다는 겁니다. 단지 건영세 건성동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자들 지금 그 대표단들, 그지 않습니까? 그 자들의 어떤 농간들이 자기들 정치하기 위해서 지금 뭐 단식을 하는 게 아니고 사퇴를 하는 게 맞죠. 걔 왜 긁어적거리면서 홍준표 시장은 옛날에 또 뭡니까? 당무 우선권 되는 순간에 비상임 대책 이제 그만뒀잖아요. 지도부가 다 그만두면 되지. 아직까지 왜 무엇이 남아서 모든 당무 우선권을 김문수 후보에게 맡기면 되는 겁니다. 저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어려운 환경을 다 이겨나온 분인데 그 당하려면 뭐라도 할 수가 있고요. 이 대한민국을 정말 잘 살게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소유자다.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저 108명이 아무리 농간을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절대 이분 못 이깁니다. 이분은 딱 보면은 박정희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환신같이 저는 보입니다. 이 땅에서 대통령 환신에 저는 박정희 대통령 환신이 태어났다고 보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킬 분은 저는 김문수 후보입니다.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분이 어떤 정치 철학 지금 꼿꼿하게 앉아있는 꼿꼿 김문수 그런 정도 배짱이 돼야 윤석열 대통령도 지킬 수 있다. 안 그러면 다른 분이 될
때는 저는 100% 감옥에 간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한 총리도 좀 물론 존경하고 우리 보수의 참 인물이지만 그 사람은 이 비오는 안개 속의 인물이고요. 어떻게 뭐서 까불면은 자, 지금도 무당놀이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님 뭐 그저 엄마급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뭡니까? 지금 내란 주도범이다, 내란 세력이다. 이미 그 공격이 선거에 들어가면 엄청난 네거티브 공격이 나올 겁니다. 그것을 한 총리가 과연 이겨내겠습니까? 그걸 막 중단에 막 반기문처럼 그만둬버리면요, 이 보수 우파는 괴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더 이상 뭡니까? 소생이 불가해지는 겁니다. 자, 김문수 후보님이 만에 하나 지더라도 이분은 뭡니까? 깡다고 있기 때문에 결국적으로 지는까지 질 수 있는 그런 분이다. 그래서 2030 세대들이 이쪽을 따르겠습니까? 한 총리를 따르겠습니까? 저는 지금은 뭡니까? 미끌장어 이런 자, 근영세, 근성동이 저런 자가 붙어 있고 스탠스가 어중하는 사람들은요, 2030은 절대로 따르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것이 팔공쌤의 철학입니다. 그리고 방송 어느 철학자를 보니까요, 한국 총리가 지금 운세가 뭐 급격히 6월달에 좋아진다고 하는데요. 그는 내가 볼 때는 철학 철자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다. 지금부터 한국 총리는요, 그동안 수도업돼 있거나 늘어가는 추세고요. 김문수 장관님은 전 장관 후보님은요, 5월 5일부터 지금 올라가는 우상향 추세입니다. 주식을 해보면 잘 알 겁니다. 우상향에는 계속 올라간다는 그런 추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이 그래도 믿을 수가 있고 윤석열 대통령을 감옥에 안 보낼 사람입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환생처럼 그런 관상이 느껴지는 겁니다. 이런 분을 믿지 못하면 언제 믿겠어요? 우리는 100년 안에 앞으로 보수와 우파에서 이래 깨끗한 분은 다시는 볼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경상북도 연정시 인고면 황강길, 그런 곳에서 생가에서 직접 말씀 올렸습니다. 오늘 비가 옵니다. 그리고 황강리 이장이라도 한번 선거에 나본 사람하고 안 나본 사람은요, 천지 차이가 납니다. 근데 한 총리는 존경하지만 한 번도 선거를 안 해봤습니다. 이 황강리 이장도 한 번 안 해본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은 수많은 선거를 치러보는 사람. 선거는요, 선거를 해본 사람이 하는 겁니다. 싸움도 싸움 해본 사람이 하는 거고요. 저자들의 무감막지막은 그지 않습니까? 하이네와 같은 그런 공격에 그지 않습니까? 네거티브 공격에 과연 한 총리가 견디겠습니까? 못 견딥니다. 이분은 그런 맵집이 되고 내공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 태어나실 때부터 이 자리가 바로 그분이 참 어릴 때 뛰어놀던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직접 제가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영세, 근성도 지도부도 빨리 이분의 당무 운선권을 인정하고 모든 권한을 넘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힘을 실을 수가 있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사람들에게 표를 주고요, 2030 세대들도 그쪽으로 손을 들게 돼 있습니다. 여기 바로 흙간이 이렇게 아직 남아 있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대나무가 이렇게 올소원하게 자리 잡고 바로 옆에는 종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경주시, 경북 영천시 인고면 황강길에서 팔봉쌤 올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